가을 오후에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박정희는 평소처럼 정갈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거실에서 향긋한 녹차를 우리고 있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세는 고닫고 몸가짐은 여전히 우아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직접 골라온 제철 과일들과 고급 견과류가 색깔별로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이는 그녀가 30년 넘게 유지해온 습관이었다. 가족을 맞이할 때면 항상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정희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민준에게 수연이 언제 올 예정인지 물어보았다. 평소 같으면 수연은 항상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이미 약속 시간이 15분이나 지났다. 민준은 어머니의 물음에 소파에 자연스럽게 몸을 기대며 답했다. 수연이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중요한 미팅이 잡혀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미리 연락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머니가 시간에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정희는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살짝 서운함을 느꼈다. 결혼한 지 17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회사 일을 우선시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녀는 오랜 세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배운 지혜로 이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찻잔을 들어 향긋한 차향을 음미하며 마음을 달래려 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는 화제를 돌리기 위해 지난번 이야기했던 강남 건물 임대료 인상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머니가 기분 좋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정희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며 최근 임대료를 월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인상했다고 답했다. 강남 지역의 상가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서 임차인도 큰 불만 없이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자랑스러워했다. 40년 넘게 부동산 투자를 해오면서 쌓은 안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민준이 어머니의 투자 안목을 칭찬하자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곧 표정이 진지해지며 민준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하려 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이 거실로 들어오는 모습을 본 정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전체적인 외양을 훑었다. 수연은 평소보다 더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최신형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었다. 가방의 브랜드 로고가 햇빛에 반짝거렸다. 정희의 시선이 그 가방에 잠깐 머물렀다. 가격이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다. 수연은 늦은 것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했다. 회사에서 갑자기 중요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이 잡혀서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하며 평소보다 조금 숨이 찬 듯한 모습을 보였다. 아마 서둘러 온 것 같았다. 정희는 괜찮다며 일이 바쁘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는 오랜 세월 어머니와 함께 살아오면서 터득한 감각으로 어머니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가 완전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때 지우가 자신의 방에서 나와 할머니에게 밝게 인사했다. 17살이 된 지우는 키도 많이 자랐고 외모도 점점 어른스러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앞에서만큼은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였다. 지우가 인사를 마치고는 자연스럽게 이번 달 용돈에 대해 언급하려 했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용돈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연이 재빨리 개입하여 할머니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조용히 제지했다. 수연의 당황한 표정과 지우를 제지하는 모습을 정희는 유심히 관찰했다. 우리 집 용돈 관리는 누가 하고 있는 걸까? 지우가 엄마에게 용돈을 받는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이 그녀의 머릿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희는 자신의 서재에서 오랫동안 책상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각종 통장과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 서류들은 그녀가 평생에 걸쳐 축적한 재산의 증거물들이었다. 정희는 서류를 하나씩 들춰보며 자신의 재산 현황을 점검했다. 강남과 서초 지역의 상가 건물 3채, 여러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예금 총 10억 원, 그리고 장기간 보유해온 우량주 위주의 주식 5억 원 상당. 이 모든 것을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자산이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자신에게 물었다. 이 나이에 이 모든 것을 언제까지 혼자서 관리할 수 있을까? 70대 중반에 접어든 지금 각종 서류를 관리하고 임대료를 받고 세금을 처리하는 일들이 예전만큼 쉽지 않았다. 정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다. 큰아들 민수는 15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고 현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리가 멀다 보니 한 해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을 주고받을 뿐이었다. 실질적으로는 둘째 아들 민준만이 한국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희는 지난주에 목격한 지우와 수연의 대화를 떠올렸다. 지우가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용돈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집안의 돈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자신의 월급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집안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까? 다음 날 오후, 정희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상시처럼 안부를 묻는 대화로 시작했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다. 집안의 가계부는 누가 작성하고 관리하는지 물어보았다. 민준은 별다른 의심 없이 수연이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수연이 원래 금융 쪽에서 일하고 있어서 숫자에 밝고 가게 관리에도 체계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결혼 후 지금까지 수연이 모든 가게 관리를 맡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그런 것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희가 더 구체적으로 민준 자신의 월급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물어보자 민준은 자신의 월급이 수연의 계좌로 직접 이체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수연이 전체적인 가게 관리를 담당하고 자신은 수연이 만들어준 가게 예산에 따라 필요한 만큼 카드를 사용하는 정도라고 했다. 전화를 끊은 후 정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민준이가 자신의 월급도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이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다.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그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날 오후, 정희는 30년 넘게 거래해온 은행을 방문했다. 평소 자신의 재산 관리를 도와주는 개인 뱅킹 담당자와 상담 약속을 잡고 있었다. 은행의 VIP 고객 상담실에서 정희는 담당 부장과 마주 앉았다. 부장은 정희가 오랜 기간 거래해온 우수 고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정중하고 세심하게 응대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가정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질문했다. 만약 자신이 아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자산을 이전한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일지 조언을 구했다. 부장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가족 신탁을 활용하는 방법, 아들 명의로 별도 계좌를 개설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방법, 부동산의 경우 증여세를 고려한 분할 증여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정희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만약 아들이 받은 재산을 며느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였다. 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오랜 경험을 가진 그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잘 알고 있었다. 부장은 신중하게 말을 골라서 답했다. 부부간의 재산 관리를 공동으로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상속 재산의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부관계가 변화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은행을 나서는 정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니 자신의 걱정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며칠 후 정희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민준과 수연, 그리고 지우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식탁에는 정희가 직접 만든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가 어느 정도 편안해지자 정희는 자연스럽게 수연의 근황을 물어보기 시작했다. 요즘 회사에서의 업무는 어떤지, 특히 금융 쪽 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 있게 물어보았다. 수연은 정희의 관심에 기뻐하며 최근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부동산 펀드와 관련된 새로운 투자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고 했다. 저금리 시대의 고객들이 좀 더 수익성 있는 투자처를 찾고 있어서 이런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희는 수연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마치 우연히 떠오른 생각인 것처럼 질문했다. 수연이 전문가로서 보기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은 어떤지, 특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 지역 상가의 경우는 어떨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건물 하나를 정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수연의 눈이 순간 반짝였다. 이는 그녀의 전문 분야였고 또한 시어머니의 자산에 관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수연은 열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강남 지역의 상가 시장은 매우 견조하며 특히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경우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만약 매각을 고려한다면 지금이 정말 좋은 타이밍이라고 조언했다. 민준이 갑자기 놀라며 어머니의 발언에 반응했다. 어머니가 건물을 파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궁금해했다. 정희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답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관리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희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수연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수연이 부동산 매각 이야기에 어떤 관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관심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싶었다.
정희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다. 만약에 큰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수연의 조언을 구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수연이 돈 관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의도였다. 수연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발휘하여 상세하게 답했다.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여러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개인이 공부해도 전문가의 경험과 정보력을 따라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희는 수연의 답변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역시 똑똑하고 전문적이긴 하네. 하지만 수연의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의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식사가 끝난 후 정희는 민준을 따로 거실로 불렀다. 수연과 지우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고 두 모자는 조용한 공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정희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민준과 수연의 집에서는 통장과 재정 관리를 수연이 모두 담당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준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다고 답했다. 수연이 원래 그런 일에 체계적이고 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맡기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세세한 관리보다는 본인의 직장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물었다. 그렇다면 민주는 자신의 통장에 정확히 얼마의 돈이 있는지, 매월 얼마씩 저축을 하고 있는지,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민준이 잠깐 머뭇거렸다. 사실 그는 이런 세부 사항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 수연이 정기적으로 가게 현황을 보고해주긴 하지만 자신이 직접 통장을 확인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았다. 민주는 조금 당황스러우면서도 솔직하게 답했다. 대충의 규모는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이나 세부 내역까지는 모른다고 인정했다. 정희는 민준의 답변을 듣고 자신의 걱정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며칠의 고민 끝에 정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미루거나 돌려서 이야기할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녀는 온 가족이 모이는 주말 저녁 시간을 택해서 자신의 의중을 밝히기로 했다. 그날 저녁, 거실에는 민준과 수연, 그리고 지우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차와 과일을 나누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지우는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할머니에게 들려주고 있었고, 수연은 최근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정희는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더 진중하고 무게감이 있었다. 오늘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운을 떼었다.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변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정희에게 집중되었고 웃음소리도 멈추었다. 지우도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자연스럽게 자세를 바로 했다. 정희는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다. 자신이 이제 나이도 많고 건강 상태도 예전만큼 좋지 않아서 평생 모아온 재산을 정리하고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첫 번째 단계로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 하나를 민준에게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민준과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런 중대한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준은 어머니가 혼자서 이런 큰 결정을 고민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정희의 다음 말에서 진짜 폭탄이 터졌다. 정희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조건을 제시했다. 그 건물과 관련된 모든 자산은 민준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통장 개설부터 임대료 관리, 세무 처리까지 모든 것을 민준 개인의 책임하에 해야 하며 수연은 이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수연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다. 무엇보다 그녀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애 자신이 배제되어야 하는지였다. 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었지만 목소리에는 당황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수연은 정희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했다. 자신과 민준은 법적으로 부부이며 부부의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금까지 17년간 가정의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것은 자신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희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 모은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재산이 박가의 대를 이어가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에 있는 민준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준은 두 여성 사이에 끼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는 중재하려는 마음에서 지금까지 수연이 가정의 재정을 잘 관리해왔다며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수연의 감정은 이미 한계점에 달해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 결혼 이후 지금까지 이 집의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민준의 월급 관리부터 시작해서 지우의 교육비 계획, 가족의 보험, 각종 공과금 처리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담당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갑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상한다고 솔직하게 표현했다. 정희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수연의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때 지우가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평소 밝고 활발한 성격의 지우도 이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날 밤 민준과 수연의 침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지, 수연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수연은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지우면서 답했다.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솔직히 말해서 매우 기분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결혼한 지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집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민준의 아내로서 얼마나 성실하고 알뜰하게 살아왔는지 모른다며 억울함을 표현했다.
수연은 더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혹시 정희가 자신을 돈을 함부로 쓰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강남에서 태어나고 자란 배경 때문에 사치스럽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실제로는 명품 가방 하나를 사는 것도 가게 예산을 철저히 검토하고 민준과 상의해서 결정하는데 그런 신중함을 정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수연이 민준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았다. 혹시 정희로부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준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전혀 그런 일은 없다고 답했다. 오히려 어머니는 평소에 수연을 며느리 자랑하는 것을 자주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수연이 얼마나 능력 있고 집안일도 잘하는지 자랑하곤 하셨다고 덧붙였다. 민준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다. 평상시에는 수연을 칭찬하기만 하던 어머니가 왜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머니의 건강 상태나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한편 정희도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자신의 행동이 너무 과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았다. 하지만 곧 수연이 민준의 월급까지 완전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다시 불안해졌다. 정희의 머릿속에는 15년 전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다. 큰아들 민수의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당시 민수와 전 며느리 사이의 재산 분할 과정에서 정희가 민수에게 미리 증여했던 부동산까지 분할 대상이 되면서 가족 모두가 큰 상처를 받았다. 그때의 법정 다툼과 감정적 상처, 그리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정희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정희는 그런 일이 민준에게도 반복될까 봐 두려웠다.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얼마나 복잡하고 고통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다. 만약 자신이 민준에게 물려준 재산이 훗날 이혼 과정에서 반으로 나뉘어진다면 자신의 평생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희는 침대맡 서랍을 열고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함께 유언장 초안이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다. 이는 그녀가 몇 달 전부터 혼자서 작성해온 것으로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 문서를 바라보며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며칠 후 정희는 오랜 친구인 영숙과 만났다. 영숙은 정희와 비슷한 나이대로 마찬가지로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자였다. 두 사람은 원래 건물주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다. 고급 호텔의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며 정희는 조심스럽게 영숙에게 조언을 구했다.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겨주는 것이 가장 안전할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영숙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을 해주었다. 이런 일은 정말 신중하게 그리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경우에는 아들 명의로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조금씩 자산을 이전해 나가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이전하면 증여세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 돈을 제대로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영숙은 특히 며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경고했다. 아무리 좋은 며느리라고 해도 통장의 비밀번호나 중요한 재정 정보는 공유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보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영숙의 조언을 들은 정희는 자신의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시간이 되면 함께 은행에 가자고 제안했다. 민준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서 용돈을 좀 넣어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민준은 자신에게 별도의 용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정중하게 거절했다. 현재 수연이 관리하는 가계체계 안에서 필요한 것들은 모두 충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설득했다. 나중에 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들이 독립적인 재정 관리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민주는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다음 날 오후 정희와 민주는 함께 은행을 방문했다. 정희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이었고 직원들도 그녀를 잘 알고 있었다. 새로운 계좌 개설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준 명의로 통장이 만들어지고 정희는 즉시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정희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이 계좌로 이전할 계획이었다. 은행 업무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희는 민준에게 중요한 당부를 했다. 이 통장의 존재와 비밀번호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연에게는 당분간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요청이 이해되지 않았다. 왜 수연에게 숨겨야 하는지, 부부 사이에 그런 비밀이 있어야 하는지 의문스러웠다. 하지만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뭔가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따르기로 했다. 정희는 민준의 의구심을 눈치채고 설명했다. 지금은 작은 금액이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더 큰 재산을 이전할 때를 대비한 준비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때가 되면 민준이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준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머니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수연에게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긴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17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이런 큰 비밀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날 밤 민주는 수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어머니와 함께 은행에 다녀온 일, 새로운 통장을 개설한 일, 그리고 어머니가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한 일까지 모두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수연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다. 그녀는 정희가 또 어떤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지난번 상속 재산에 대한 조건부 이전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는 비밀 계좌까지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수연은 이 문제를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희와 정면으로 마주하여 모든 것을 분명히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며칠의 고민 끝에 수연은 정희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다. 민준이 직장에 가고 지우가 학교에 간 오후 시간을 택했다.
수연은 정희에게 전화를 걸어 잠깐 댁에 들러도 되는지 정중하게 물어보았다. 정희는 수연의 방문을 허락했다. 사실 그녀도 며느리와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다. 두 사람 모두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다. 오후 3시, 수연이 정희의 집에 도착했다. 평소와 달리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정희는 차를 준비했지만 분위기는 여느 때와는 확연히 달랐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정희에게 요청했다.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식으로 대우받아야 하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다. 17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이 집의 며느리로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희도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수연 개인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산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희는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민준이 자신의 월급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수연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더 큰 상속 재산을 안심하고 넘겨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는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연이 반박했다. 자신이 가게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민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정희가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문제는 수연의 능력이 아니라 만약 민준과 수연이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라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까지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연이 깜짝 놀라며 반응했다. 정희가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그렇게 불안정하게 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17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진지한 불화를 겪어본 적이 없는데 애 이혼을 전제로 한 계획을 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희는 단호하게 답했다. 개별적인 부부의 사랑이나 관계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통계와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보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수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다면 정희 입장에서 자신은 영원히 이 집의 외부인이라는 뜻이냐고 따졌다. 17년 동안 이 집의 며느리로 살면서 온 정성을 다해왔는데 아직도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남이라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정희는 수연의 감정적인 반응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차분하게 답했다. 믿음과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비책의 문제라고 반복해서 설명했다.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가족 전체의 장기적인 안정을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대화가 점점 격해지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하게 지우가 학교에서 일찍 들어왔다. 지우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할머니와 엄마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즉시 감지했다.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할머니와 엄마가 이렇게 싸우는 것인지, 그리고 최근 들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두 어른이 잠시 침묵했다. 지우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우가 더 구체적으로 말했다. 사실 자신은 할머니가 아빠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만든 것도 알고 있고 엄마가 그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 것도 알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리고 최근 며칠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것도 모두 이것 때문인 것 같다고 추측한다고 말했다. 지우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호소했다. 자신이 보기에는 할머니도 엄마도 모두 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자신은 할머니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는데 두 분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괴롭다고 솔직하게 표현했다. 지우의 말을 듣고 정희와 수연 모두 잠시 말을 멈췄다. 아이의 순수한 관점에서 바라본 이 상황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 지우의 중재 이후 며칠간 정희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다. 손녀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정말 자신이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가족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게 되었다. 정희는 결국 민준과 수연을 다시 불러 모았다. 이번에는 서재에서 만났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정희가 준비해온 각종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잔고증명서, 투자 현황 보고서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주에 자신이 너무 감정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다며 진심으로 사과했다. 특히 수연에게는 17년간 이 집의 며느리로서 헌신해온 노고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희는 자신이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몇 달 전부터 강남에 있는 상가 건물을 민준에게 물려주는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 건물의 현재 시세가 대략 5억 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민준과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큰 규모의 계획을 혼자서 세우고 계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정희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15년 전 큰아들 민수의 이혼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다. 당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가족 모두가 받았던 상처와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 기억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지 솔직하게 고백했다. 정희는 그 경험 때문에 민준에게도 혹시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연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가족 간의 화목을 깨뜨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수연이 정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다. 그런 깊은 걱정과 아픔이 있으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이해하게 되었다고 표현했다. 자신은 정희가 단순히 자신을 믿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가족 전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연도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다.
그동안 자신이 가정의 재정을 관리해오면서 느꼈던 부담감과 책임감에 대해 털어놓았다. 민준의 월급부터 시작해서 지우의 교육비, 가족의 보험, 각종 투자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이 때로는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고 고백했다. 수연이 책상 위의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말했다. 이 정도 규모의 자산이라면 정말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솔직히 말하면 자신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고 덧붙였다. 민준이 놀라며 수연에게 물었다. 그동안 자신 있게 가게를 관리해오던 수연이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의아해했다. 수연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동안은 민준의 월급과 일반적인 생활비 수준의 관리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지만 수억 원 단위의 부동산과 투자 자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자신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그 큰 돈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가족 전체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정희가 다른 봉투를 꺼내 보이며 말했다. 그래서 자신이 지난 몇 주간 여러 전문가들과 상담을 받아보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가족 신탁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민준을 신탁의 수익자로 지정하고 전문 신탁기관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자산의 안전성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민준에게는 확실히 상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연이 서류를 더 자세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회사에서 이런 상품을 기획해본 경험이 있는데 정말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동의했다. 특히 상속세 절약 효과와 재산 보전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구조라고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했다. 민준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 함께 관리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물었다. 어머니가 최종적인 결정권과 소유권을 유지하시고 수연이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 방향과 관리 방법을 조언하고 자신이 실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제안했다. 정희와 수연이 서로를 바라보며 잠깐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미소를 지으며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했다. 정희가 먼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하면 자신도 안심할 수 있고 수연의 전문 지식도 활용할 수 있고 민준도 재산 관리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모든 면에서 좋겠다고 표현했다. 자신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서로 돕고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연도 진심으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너무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것 같다고 반성했다. 앞으로는 중요한 재정적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어머님과 민준에게 상의하고 의견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어머님의 경험과 지혜를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때 지우가 거실에서 살짝 문을 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세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밝게 웃으며 나타났다. 지우는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지 다시 예전처럼 화목한 가족이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했다. 지우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 가족이 정말 최고라며 앞으로는 서로 싸우지 말고 항상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자고 당부했다. 세 사람이 지우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가족이란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진정한 사랑과 이해가 있으면 더 단단하게 결속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 깨달은 순간이었다.